우리는 어린이들의 10년후를 생각합니다. 또또사랑. 안녕하세요. 한국사 특강을 8주 동안 지도하게 될 이상국 쌤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도 대학 진학, 취업 등 벌써부터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국영수 등 중요한 과목에 대해서 염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는 어떨까요? 저는 30년 가까이 공부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영어와 한국사, 사회와 같은 혹은 또 윤리와 같은 과목들을 지도했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의 개인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첫째는 공부 유전자가 있는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외워지기도 쉽게 외워지고 이해도 쉽게 되고 그래서 점수도 잘 나와요. 공부가 재미있으니까 성적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부 유전자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공부 유전자가 좋은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재미없지만 그래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돼.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성격과 기질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전적 요인 혹은 성격과 기질의 요인이 공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합니다. 이미 1등 아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잘 달리는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고요. 많이 달렸던 아이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날 한 번 뛰어서 잘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는 왜 성적이 안 나올까? 내 아이는 왜 공부를 못할까? 이런 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점수로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시험을 통해서 학교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공부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까? 부모들의 고민은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전적 요인이나 개인의 성격과 기질 이런 것들이 공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나 교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꿈이 뭐니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이 재밌어서 공부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했던 실력 때문에 다음 단계로 스스로 넘어가서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자, 이때 교사나 시스템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공부할 때는 혼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래와 어울리고 사회적 관계도 맺어야 되고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공부해야만 또 거기 안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생님, 좋은 시스템, 여기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 공동체, 이것이 어우러지면 유전적, 성격적 요인 외에 제3의 요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한국사인가? 제가 지도하던 아이 중에 20년 전에 대전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야, 너 스카이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쌤, 저는 스카이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전고에서 반에서 1등인데 왜 못 가? 그랬더니 한국사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국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고3 때 모든 암기 과목만 했어요. 그래도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해서 난이도를 충분히 공부해서 높여놓지 않으면 암기 과목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구나. 암기 과목의 난이도와 수준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간호공무원을 준비하는 간호사 친구들을 공부를 한국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집을 보았는데 난이도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외워야 될 분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시간 안에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치명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위해서도 취업을 위해서도 한국사가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한국사가 과목이 어렵다고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사는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첫째는 모르는 이야기, 관심 없는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자로 되어 있어서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한국사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걸 외워도 뒤에 걸 외울 땐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앞에 건 잊어버려요. 앞에 건 잊어버리고 새로운 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세지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어 수학하고의 차이인데요. 영어 수학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을 외워요. 중요한 단어들을 외웁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듯이 난이도가 올라가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사칙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칙연산은 늘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는 삼국시대 끝나고 조선시대를 넘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 건 어렵고 새로운 건 힘들고, 그러므로 암기력이 좋고 이해력이 좋은 아이들만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있고 역사 이야기가 즐거운 아이들만 유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특강 8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사는 누가 잘할까요? 새로운 것을 외우는 걸 쉽게 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시대별로 외워도 전체적인 틀을 자기 머리에 만드는 종합적인 능력 있는 아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종합적 능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국사 8주간의 특강은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학교 공부나 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책을 피면 이거 아는 거네, 들어본 거네, 이거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네, 어디를 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러면 난이도는 노력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단계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선사시대에서 대한민국까지의 시대적 구별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첫날 우리가 선사시대에서 대한민국까지 공부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1시간을 45분, 그 다음 날은 30분, 20분, 10분, 5분.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쉬워지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외운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역사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미 60%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건 까먹고 새로운 게 어려운데 전체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방법이 쉬워져요. 마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집의 문을 또 열죠. 안방문을 열죠. 이처럼 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대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 어떤 특정 시대는 잘하는데 특정 시대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체를 골고루 알 수 있는 방법을 8주 동안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마치 구구단 반복하듯이. 그러면 어느 순간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쉬워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는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만나면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만나면 사건. 고구려라는 시대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장소는 고구려. 자, 시대는 4세기. 대왕은 광개토 대왕. 자, 그러면 아내 사건은 광개토 대왕비. 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장소, 사람을 알면 사건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도식화하면서 그리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고 내용이 길고 엄청나게 많아도 그래서 막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것을 삼각형 안에 집어넣어서 단어로만 외우면 그러면 생각이 나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림 안에서 그 시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을 지속적으로 8주 동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역사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건 재밌게 쉽게 가르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유튜브 동영상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조선왕 2분 만에 외우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왕 2분 만에 외우기,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틀어주고 같이 매일같이 8주 동안 부를 거예요. 그러면 흥얼흥얼 대고, 그리고 유튜브로 어머니와 아이에게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유튜브, 역사 유튜브를 보내드릴 텐데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 공부하기는 쉽지 않지만 역사는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영화 같은 거 보는 느낌이거든요. 아이와 얼마든지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사를 잘해야 사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회란 한국 역사의 현대적인 사회 흐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있는 모든 사회 용어는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회와 역사를 잘하는 아이들, 또 공부가 되는 아이들이 영어 독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어도 나온 거고, 역사의 산물 속에서 영어도 나온 거고, 역사의 산물 속에 수학도 나왔어요. 결국 모든 것은 사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해서 공부하는 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집중하고 어떤 것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역사 공부가 단순히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문사회 쪽 뿐만 아니라 독해나 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8주간의 한국사 특강,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한국사에 흥미를 갖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